예, 송은재 TV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선관위가 오늘 출범을 합니다. 정홍원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홍원 위원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후보 경선 관리에 전권을 달라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권을 주겠다라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 만큼 30일, 31일 후보 등록을 받고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본 경선이 일단 출발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입니다. 이제 본 경선을 앞두고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그 뒤에 2위권으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라는 점입니다. 유승민과 최재형 후보가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최재형 후보가 주춤하면서 2위권으로 확실하게 홍준표 후보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가 2주 간격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이 1위로 26.5%, 이재명이 2위 24.9%, 3위는 이낙연 12.8%, 4위는 홍준표 8.1%.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2주 전과 비교해서 홍준표 후보가 2.7%, 이 여야 후보 모두를 넣는 이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2.7%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전체로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1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이낙연과 홍준표가 10% 안팎으로 2위권을 확실하게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53.6% 지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53.3%를 지지하고 있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역선택이 문제가 되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여당이면 여당 후보들끼리만, 야당이면 야당 후보들끼리만 해서 전체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것, 이 결과가 가장 관심을 끄는데, 윤석열이 28.6%, 홍준표가 20.2%, 홍준표는 여기에서도 4.8%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들어와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역선택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적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2개월 전부터 계속 여권 지지층이나 중도층 지지층에 크게 어필을 하는 이런 전략을 썼고, 이 전략이 사실은 적중했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전략을 쓴 이유는 지금 야권의 지지층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와 직접 경쟁해서 야권의 지지층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야권의 지지층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를 해낼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빨리 홍준표 후보가 10%대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눈을 돌리는 것이 중도 진보, 민주당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역선택의 의혹을 받더라도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하다, 이렇게 보고 홍준표 후보가 전략을 짠 것이 적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경선 룰에서 역선택 부분이 어떻게 조정되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중도 진보에서 끌어오는 이 지지율로 앞으로 계속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역선택의 효과는 제한적이거든요, 언제나. 그렇다면 이게 이어지려면 보수 지지층에서 홍준표로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고요. 최재형 후보가 기대와는 달리 주춤하면서 8% 가까이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4%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최재형 후보의 선거 전략이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최재형 후보 같은 상품이 없죠. 여야 전체 국민을 통틀어도 최재형 후보는 상당히 좋은 어떤 정치적 상품이었습니다. 굉장히 반듯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그 이력이
뭐 까도 미담만 나온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는데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전략을 세우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신의 그 지지층, 타겟층을 보수 중심으로 너무 제한적으로 국한하면서 확장성도 잃어버리고 최재형의 상품을 오히려 깎아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재형 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죠. 최재형 후보가 뭐 세련된 정치 기술, 정치 감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죠. 문제는 최재형 후보 정도라면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인데 왜 협소하게 어느 한 지점만으로 국한이 되어버렸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전략적 실패에다가 또 뭐 역선택에 의한 피해,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최재형 후보가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본 경선이 시작이 되면 한 2번 정도의 이 큰 흐름이 바뀔 것이다 고 보입니다. 본 경선이 시작이 되면 토론회가 바로 시작이 될 테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많은 유권자들이 야권의 지지층으로 향할 수 있느냐, 누구로 향하느냐, 이 두 가지가 흐름을 크게 흔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토론이 시작이 되면 이제 윤석열과 홍준표가 본격적으로 격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비전 발표회를 보셨겠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뭐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 학예 발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본격적인 토론이 되면 좀 신선한 맛을 보여주는 윤석열과 노련한 홍준표의 대결이 가장 볼만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지율을, 자신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지지율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세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가족에 대한 뭐 의혹,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윤석열이 아직까지 국정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걸림돌이었지만 앞으로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보여준다면 크게 상승할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정 비전을 제시해 주는데 뭐 작은 것은 큰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어떻게 바꾸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굵직굵직한 자신의 정책들,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상당히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토론회가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윤석열의 본체, 실력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드러내질까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많은 토론을 해왔고 많은 경선에 참여를 했지만 메시지의 파괴력, 논리력은 뛰어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 대선 때는 또 뭐 술 취한 시골 이장 같다, 뭐 이런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감점 요인이 많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의 전략처럼 진보로까지 저렇게 확장하는, 저것이 토론회를 통해서는 좀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자기의 기존 어떤 정치 철학과는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부분들, 그건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2위, 3위권 후보들이 집요하게 지금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저 역선택 부분, 또 역선택을 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 집중될 텐데 그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민주당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이재명, 엄청난 자질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내지르고 있는 그 기본소득, 기본주택, 각종 정책들이 아직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중도층에도 상당 부분 먹혀든다는 것이거든요. 그 먹혀든다는 것이 이재명이 내는 그 정책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지금 야권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관심거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지지율이 좀 주춤했던 것은 입당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빚었던 그 소위 주도권 다툼이라고 봐야겠죠. 이 주도권 다툼에서는 이제 윤석열이 일단 기선제압을 했다. 본 경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선관위의 모든 것을 사실은 맡겨두게 되면, 맡겨두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은 거의 희미해지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참을 수 있을 것이냐,
참지 못하고 또 언론 플레이나 뭔가를 하게 될 때 윤석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도 숙제로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준석과의 갈등, 홍준표로부터의 공격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윤석열의 시선은 중도 진보로 향하는, 국민의힘 바깥까지 향하는, 안철수와 연대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이렇게 크게 보는 야권 지지층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부터 원희룡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경선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선 룰을 다시 짜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선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국민과 당원 비율, 이게 지금 역선택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부터 조정을 하자 요구를 했고, 다른 후보들도 아마 요구가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그 2위권, 3위권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박빙의 경쟁이어서 그 부분 경선 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